구수일전 앞으로 사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. 얼마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저희 남매 앞으로 유산이 상속됐습니다. 그런데 받은 유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. 저희는 부모님이 살던 집을 팔아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인데 이 상속세 해결 방법 없을까요? 이런 문제가 사실 남 일이 아닙니다. 이 상속세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 고수가 필요할 것 같네요. 함께 만나보실까요? 고민이 있다면 해결할 고수도 있는 법. 과연 이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? 잠시만요.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, 남은 가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를 줄여라.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? 네, 해결 가능합니다.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 세무 전문 문명진 고수. 상속세란 유산을 물려받으면 그 액수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을 말합니다. 자, 상속은 이제 사망한 때 상속 개시일로부터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게끔 의무 규정이 있는데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. 그러면 가산세 규정이 있어요. 무신고 가산세가 20%.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납부도 안 했잖아요. 납부지연 가산세가 10만 분의 22. 그게 하루당이에요. 그럼 연간 따지면 8에서 9%. 본인이 신고를 안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모든 재산을 이제 조회를 해서 세액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조사를 착수가 들어갑니다. 말만 들어도 성실납부를 다짐하게 하는 상속세. 그래서 고수를 찾아온 이분도 고민이 많다는데요. 16억 상당의 부동산 집 네. 한 채 하고 그다음에 네. 현금 한 2억 정도를 네. 그 어머니께서 일단은 본인이 그거를 상속을 다 받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의뢰 내용을 토대로 어머니가 모두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세는 얼마일까? 상당인데 상속세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등 공제 금액을 모두 빼고 남은 과세 금액은 4억 7,800만 원가량인데요. 5억 원 이하 세율 20%를 반영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은 약 8,310만 원. 협의 분할을 했을 때 이번에 이제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보통 이제 오빠분이 또 10년 이상 또 사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세법상으로 10년 이상 이제 동거하신 무주택자가 이게 상속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6억을 한도로 공제를 해주는 게 추가 규정이 있어요. 이대로 해서 지불을 하면 이번에는 상속세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. 8천만 원이 넘던 세금이 순식간에 0원이 된 상황. 좋은 방법을 찾아주는 고수의 특기입니다. 처음에 찾아오신 분이 상속세를 의뢰하셨던 분이에요. 이제 그분이 이제 남편분이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이제 그 힘든 상황에서 저한테 의뢰를 하시고 더 도와드리면 그 우리가 의뢰하신 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저한테도 보람도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그분 쪽으로 그 더 좀 공부도 더 하고 최신 뭐 트렌드나 이런 것도 업데이트하면서 그런 상담들을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제 설명이나 어떤 향후랑 어떤 플랜을 컨설팅을 들어보면서 이제 본인들이 더 좋은 방안이다 하니까 저한테 더 많이 의뢰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는 전문 쪽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. 네. 가족 구성원과 부채 등 사연이 각기 다른 상속 문제. 그렇다 보니 고수는 사례별 맞춤으로 해법을 제시한다는데요. 엄마가 갖고 있는 아파트랑 네네. 빌라가 있는데 네. 이게 좀 나중에 돌아가시면 상속세 부분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유산으로 받을 부동산. 이것도 미리 절세할 수 있나요? 사전에 증여를 받으시는 게 절세가 될 거로 저는 보입니다. 고수의 해결 방법은 사전 증여. 직계 존속일 경우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고 부동산 증여는 가격 상승 후에도 당시 평가액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엄마가 좀 걱정되는 거 미리 주면 네. 제가 또 이걸 처분하거나 또 네. 재산을 줬더니 자식이 돌보지 않는다? 고수 어떻게 해요?
보통 한 10% 범위의 지분을 남겨놓고 그 지분의 나머지 부분만 증여를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좀 안전하게 더 증여를 할 수가 있고 아이들도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 같은 안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보통 10% 이내의 범위로 이렇게 남겨놓은 상태에서 증여를 하시게 됩니다. 증여 시 일부 지분을 남기거나 증여한 자녀와 전세 계약을 맺으라는 고수의 안심 솔루션. 유산 상속은 가족 관계와 재산 증여 문제 등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. 그렇기에 언제든 통화 가능하도록 자리를 비우지 않는 고수. 네. 나 왔어. 네네, 알겠습니다. 잠시 후에 전화드릴게요. 네. 어서 와, 김밥 먹어. 멈춰. 또 김밥이야, 또. 아휴, 연애할 때는 김밥을 사들고 와서 나를 꼬시더니 이제는 김밥 심부름을 시키네. 그러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? 세무학원에서 만나 사랑을 꽃피운 아내 손미옥 세무사는 글쎄 이 김밥 한 줄에 넘어갔답니다. 직장에 다니며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던 아내에게 매일 저녁 김밥을 사다 줬다는 고수. 집안 형편이 어려서 되게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했어요. 이제 고시원 총무도 하면서 학원 알바도 하고 이제 주말마다는 뭐 이렇게 우리가 예식장이나 이런 데서 서빙 알바도 하고 아내가 이제 그러는 거 이제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그걸 도와줄 테니까 공부에만 전념을 해라.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그 1차와 2차를 동차를 같이 합격을 해서 그때 당시 합격할 때 아내도 2차 유예상으로 합격을 한 거죠. 근데 같은 해 합격을 한 거죠. 근데 거기서 더 고마웠던 게 뭐냐면 이게 수험표로 보는데 내 거 먼저 보는 거야. 그때가 제일 고마웠어요. 아내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는 문명진 고수에게 가족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.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눠줄 때 빛이 난다는 것을 깨달은 고수. 그래서 부부는 의뢰인 가족의 화목을 위해 더 열심히 솔루션을 찾습니다. 서로 의논하고 또 얘기하고 모르는 거 쌍방이 모르는 게 있으면 또 그 상대방한테 의견을 또 묻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아내나 우리가 서로가 이제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고수에게 절세란 단순히 일의 가치를 넘어선다는데요. 그것을 위해 또다시 해결 방법을 찾는 고수.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뭔가 어떤 행복감을 줄 수 있는 행위다 하면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. 네.